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웹 콘텐츠 제작 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을 강조하니까 좀 그러네. 웹 콘텐츠 제작 기술 첫 번째 시간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지 잘 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잘 대응할 거고요.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게 이 길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고서 가야죠. 목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구성.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웹 콘텐츠 저작 기술 수업인데, 웹 콘텐츠를 만드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웹페이지를 만들 땐 이 세 가지 요소를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한다. 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훅 들어온 것 같아, 갑자기. 그래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분리해서 개발해서 작용을 한다. 필요해서 겹치기도 하고, 상호 보완도 하기도 합니다. 말이 또 이상해지는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건 웹페이지의 세 요소야.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아놔야지. 뭘 배울지 알아야지. 설명을 들으면 강의 계획, 또 강의 방법, 또 평가 내용 할 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한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도 좀 명확히 하려고 추가로 내용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바 많이 들어봤죠? 이 자바하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도 자바스크립트는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를 하는 거죠. 자바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1995년에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개발자는 제임스 고슬링인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언어가 인터넷 보급과 발맞추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로 등극했고요. 지금도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자바 프로그램 가능해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했다고 했고요. 이 회사가 2010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썬 마이크로즈를 인수했습니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의 저작권, 프로그램 어느 저작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 자바의 저작권이 오라클로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용으로 쓸 때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유사한 언어, 것 중에 하나가 자바, JSP라고 보통 하죠.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배포되는 거거든요. 자바랑 유사하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거든요. HTML 내 자바 코드를 삽입해서 웹 서버에서 동적이라는 건 가변적이라는 소리겠죠. 필요에 따라서 바뀐다는 소리예요.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웹 브라우저에 돌려주는 그런 서버 쪽에서 만드는 스크립트 언어다. 프로그램 언어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결론은 이게 다 다른 거라는 거죠. 자바 서버 페이지, 자바로 만드는 서버에 있는 페이지 이거 아니라는 소리죠.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자바 서버 페이지, JSP 구분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참. 앞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이 사용된다고 이야기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다른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자바스크립트 이게 뭐가 틀린 거야?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객체 지향이 아닙니다. 객체 기반입니다. 이 말장난 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로 웹의 내용을 작성하고 CSS로 디자인을 이쁘게 꾸며주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만들어 줍니다. 화면에 이렇게 웹페이지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또 버튼을 누를 때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정의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데 노드.js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사용되면서 서버 쪽에서 또 프로그램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만큼이나 인기가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만을 가지고 웹페이지, 웹서버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대부분 웹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바, C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은 내부적으로 일종의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기능이 웹브라우저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모두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합니다. 즉, 브라우저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다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에서 뭐 이런 브런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모카라는 하여간 옛날에 만들어졌대요. 넷스케이프는 브라우저의 원조 시조세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썬 마이크로에서 자바랑은 틀리다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구문은 비슷해 보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두 언어가 모두 C 언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 조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바 배웠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잘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비슷하다는 거죠. 자바랑 비슷하잖아. 이거는 C 언어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맞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C 언어 잘하는 사람은 자바도 잘하고 자바스크립트도 잘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별표 친 거는 최근의 경향을 간단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HTML은 웹의 내용을 작성하고 CSS는 그걸 이쁘게 꾸미는 디자인을 해주고 자바스크립트는 그 동작을 구현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자바스크립트가 서버 쪽 프로그램도 사용하게 된 계기는 Node.js라는 게 지원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듣다 보면 나오겠죠. 오케이, 자바스크립트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웹문서,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먼저 이 앞 페이지에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거다른 걸 명확히 하려고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설명했습니다. HTML, 이게 무언지 한번 확인해 보죠.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이란 말이에요. 마크는 마킹하다, 표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여기 적혀 있네. 제목이나 문단, 표, 꼬리글 및 기타 요소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구성하고 정의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무슨 내용을 쳤는데 이건 제목이야, 이건 본문이야, 이건 꼬릿말이야, 이건 머릿말이야. 이거를 표시하는 언어를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고요? 어려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배울 거잖아요. 그거 몰라서 이 수업 듣는 건데 뭐. 오케이? 그래서 HTML은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고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조하는지 브라우저로 하여금 웹브라우저, 우리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브라우저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언어입니다. 마크업 랭귀지. 그런 거 알면 됩니다. HTML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 여러 부분을 감싸는 마크업을 한다. 겁니다. 그리고 태그는 이런 말 나중에 설명할 건데, 태그는 웹상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문서상의 특정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걸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능을 생성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역할을 얘가 해줍니다. HTML이라는 게 이렇게 그 내용이 무엇이 꾸미는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도 HTML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CSS. 이거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 갖고 스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래 한글 쓰다 보면 글씨를 폰트를 조절한다든지 색깔을 준다든지 글씨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기울인다, 두껍게 한다, 밑줄을 깐다, 이런 일들 하게 되죠. 그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CSS입니다. 그래서 HTML을 작성해서 마크업 랭귀지로 어떤 웹페이지 구성된 내용을 배치했으면 그걸 보기 좋게 꾸며 색깔도 주고 줄도 긋고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도 되지만 CSS를 사용하면 더 편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보면 HTML 기능을 개선하는 별도의 스타일 언어거든요. HTML에도 되지만 이걸 쓰면 더 편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TML과 CS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자꾸 마크업 언어, 마크업 랭귀지 얘기인데 얘는 태그 등을 이용해서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표시하는 명확히 기술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들 자꾸 말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설명을 하면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한번 드러나야 되는 거죠. 웹문서의 내용, 웹문서를 꾸미는 놈 이런 거를 갖다가 HTML, CSS라고 하는구나 합니다. 이게 공식 로고들입니다. HTML은 여기 팔뚝은 없습니다. 공식 로고에는 강력하다는 의미를 다 붙여봤습니다. HTML 웹문서의 내용, CS 웹문서를 꾸미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강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처음 배울 것 같아서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한번 정의하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을 수도 있다면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뭘 배우는지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또 여기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강의 소개 자료들이거든요. 여기도 그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들어와야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앞서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강좌별로 강의 소개가 들어 있고요. 거기 소개, 거기에 평가 기준, 주별 계획, 주별 세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이 내용 뽑아내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강의할 거고요. 이런 내용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다라는 게 여기 어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좀 그런가? 어쨌든 이게 메뉴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보고 들어와. 그런 의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강의 계획표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강의 계획표는 주별 강의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매주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막 책대로 읽어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1주부터 상반기에, 그러니까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웹프레임 오늘 그 과목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죠. 프로그래밍, HTML 개화할 거고요. 기본 문서 만들어 볼 거고요. 구조와 웹폼 만들어 볼 거고 꾸미기, 즉 CSS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평가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하면서 보다 품질 높은 고성능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매 주차별 계획에 맞춰서 상세한 세부 지침은 또 주차별 계획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서 뭘 배우는 거구나 또는 다음 주에 뭐 배우지 이런 걸 여기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여기에 준수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는 정도나 상황에 맞춰서 좀 순서를 완급을 조절하고 깊이도 조절할 계획이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요점은 강의 계획표 꼭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강좌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수봉. 알죠? 예, 이메일이 뉴봉만 해갖고 만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뉴봉맨이라고 읽어주기 바랍니다. 뉴봉맨 네이버로 연락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좌는 웹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웹 콘텐츠, 즉 웹페이지죠. 웹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이걸 학습했는데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학습했는데 이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외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서버 구축 과정을 또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배우고서 이걸 갖다가 됐구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습하면서 혼자 내 컴퓨터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외부 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올려서 실제 구동하는 것까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난 여러분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성과는 이렇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웹서버 구축을 위한 웹 문서를 이걸로
작성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읽어보라고요. 내가 읽는 거 듣지 말고.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웹문서를 만들고 CSS로 꾸미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인 동작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직접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웹 콘텐츠 제작에서 필수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HTML, DOM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할 겁니다. 직접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왜 또 해봐야 되냐? 나중에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 수업은 그냥 듣고 끝나는 수업 아닙니다. 듣고 따라 해보고 혼자 만들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듣고 따라 해보고 혼자 만드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못 따라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수강 정정이 가능하죠?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네. 본강의는 콘텐츠 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최근의 웹 저작 기술 및 트렌드를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시는 능력을 습득한다가 아니라 파악 정도가 아니죠.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말을 강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웹문서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웹페이지를 직접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알았죠? 학습성과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평가 방법은 크게 봐서 출석, 과제물, 블로그, 수시고사로 구성이 됩니다. 출석은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정확히 20% 비중입니다. 이거는 알겠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일 때는 학교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강의 자료가 탑재가 됩니다. 이 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청 자동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 내에 언제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했다는 기록이 남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듣거나 실수로 놓친 경우 교수 입장에서 수정해 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잘 엄수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또 매 시간 수업과 동일하게 과제물이 제시가 됩니다. 보통 수업은 1교시당 한 25분, 30분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꼭지가 올라가고요. 그 매 교시죠. 1교시, 3교시, 3학점짜리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또 과제물도 한 30분 정도 수행할 정도 분량의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과제는 여기 보면 학습활동 관리에 보면 과제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학교 포털 사이트죠. 거기에 과제 내용이 공지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작성 후 과제물을 업로드 시켜 주어야 합니다. 업로드 이건 보는 거고 이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어디에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네이버에 대해 개인 블로그인데 여러분 각자 개인 블로그를 만든다면 그 블로그에다 매주 수업한 내용,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정리되는 내용은 그림 위주로 하면 되고요. 그냥 여기 과제물 하다가 그 화면 캡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건 무슨 작업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제는 내가 수업을 한 거고 과제물은 여러분이 실습을 한 거고요. 실습에 대한 결과 복습한 거 정리하는 거 블로그에다 올려달라는 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내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동영상 강의 시청하고 과제물 제출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는 제출이 안 되거나 결석 처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블로그는 중간이나 기말 때쯤에 일괄해서 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좀 시간 여유는 있죠. 그렇지만 짬짬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습관으로 과제물 할 때 화면 캡처해서 블로그 작성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개인 블로그도 관리해주는 거죠.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고요. 과제물을 정리하면서 개인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자네는 뭐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있어? 이럴 때 당당하게 아유 그거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거 보여주고 블로그도 까서 보여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블로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를 사는 학생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썰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험이 두 차례인데 우리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지 주고서 문제 외워가지고 쓰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실습 수업이거든요. 잘 따라오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여러분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험은 크게 두 차례, 시험이 뭐냐? 평가는 두 차례 진행이 됩니다. 중간, 기말이 되는데 중간에 이때까지 한 30% 정도의 평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간 보고소로 할 건데, 보고서가 30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말과 추가로 50% 정도 평가를 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둘 다 기말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중간이든 기말이든 내가 이런 보고서를 미리 제시를 합니다. 이 제시된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그 실습을 수행한 이후에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중간 평가 때까지는 기본 사용법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따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기말의 평가는 프로젝트 보고서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플러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도와준 거, 인터넷에 검색한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가리키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동기를 부여해서 이 분야에 여러분이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도 내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리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교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걸 허용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 허용합니다.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런 점 알고서 평가를 대비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조심해야 될 거는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거하고 과제물 제출은 제출 기한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기말 보고서는 내가 제시를 합니다. 양식을. 그렇지만 이 작성된 이 기말 보고서는 출력해서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직접 읽었죠?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공지합니다. 작년 할 때는 그냥 파일로 받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출력하다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작성하면서 이게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막상 출력시켜 봤더니 화면이 잘리거나 그림이 벗어나거나 실제로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지 진짜 이 영상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고 여러분 불만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염두에 두고 보고서는 모두 직접 제출하는 거 출력 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평가는 출석, 과제물, 블로그, 수시고사로 구분돼서 진행이 된다. 출석은 약 20%를 잡아먹고 중간 때까지 추가로 30%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말까지 약 50%의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진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모든 보고서는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너무 강하게 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별 강의계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을 하는데 전반기에는 HTML하고 CSS를 주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쉽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주차, 요번 주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걸쳐서 적응 기간이죠. HTML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5주차, 6주차는 CSS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 HTML 한다고 그래서 또 이때부터 CSS를 한다고 그래갖고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HTML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속에다가 CSS3를 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알았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요. 완전히 새로운 거 아닙니다. 아니면 또 앞에 모르는데 뒤 못 따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앞을 쭉 연속되는 거니까 앞에부터 신경을 써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강의 계획표도 저것저 초보자용이라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전반기에는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웹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죠. 7주차 중간고사 이후인데 순서가 좀 7, 8줄 빼버렸죠. 순서 좀 그래서 근데 이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우리가 학습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될 수 있는데, 실제는
요까지예요. 요까지. 5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응용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없으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거기다가 웹에서 구현되는 웹페이지 작성 중이다 보니까 브라우저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좀 할 겁니다. 그리고 14, 15도 요때 한 2주 정도 잡고 기말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말 보고서죠. 개인별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는지 잘 기억해둬요. 중간고사 때까지 HTML, CSS 학습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기말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본강에서 뭘 배우는지 알죠? 앞에도 얘기했죠? 웹페이지 제작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웹페이지 제작하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즉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쉽죠? 에이, 쉬워. 오케이? 예, 교재는 강의 계획표에 공지되어 있는데 참고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책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책 펴놓고 몇 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적혀있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이 된 강의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내 자료만 갖고도 따라올 수는 있지만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협회 교재를 공지를 했지만 꼭 이걸 살 필요는 없고요. 아무거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책이 있으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참 경제가 어려워서 책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한 책 꽂을 보니까 한 서너 권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미리 연락을 하면 공짜로 주겠습니다. 책이 좀 제한이 되니까 누구든지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리 연락한 친구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는 책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인터넷 자료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책 없이 따라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재는 공지되어 있고요. 없으면 하나 정도 구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책이 이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제는 다 이 사이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재 이거 지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 책이 좀 두꺼워요.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면서 실제로 실습에 우리가 강의 중에 설명하는 걸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실행하기 누르면 결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뭐 실습한 내용 확인하고 또 테스팅하고 이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워낙 빨리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모두 교재를 구입한다 하라고 권했습니다. 네. webprogramming.co.kr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코드를 누르게 되면 창이 나오고 여기에 챕터별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요 순서대로 내 강의 요 순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샘플 확인하고 실습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앞에서도 설명했죠. 매주 부과될 랩슈트 과제죠. 과제 작성하고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개인별 블로그 개설하고 매주 학습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 보고서 작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온라인 강의하고 과제물 제출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고 무한정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시청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랩시트로 작성된 이 과제물을 업로드 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거의 마지막인데 또 이 지금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특히 자바스크립트나 웹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 주소 링크에 들어가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유수봉 검색한 다음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여기 들어와야 되고요. 나는 모든 공지사항과 뭐 과제물에 관련된 사항은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메일 또는 개인적인 전화로 문자로만 연락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모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에도 기술해 놨고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익명성 보장됩니다.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교수님이 하는 얘기 공지사항 받은 적 없어요. 질문 어디다 해야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24시간 여러분을 돌보아 주려고 개설된 방입니다. 꼭 여기 들어오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세요. 끝! 지금까지 뭐 했죠? 이번 학기 수업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으니까 이런 사항 잘 주지해서 즐거운 한 학기 보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